책을 읽는 내내 저자가 좀 부러웠습니다. 101세까지 현역으로 임상 진료를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안녕하세요. 책 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한방내과 전문의 이재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나카 요시오 선생님의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원장님은 101세까지 현역 한의사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 원장님께서 이제 이 책을 저한테 권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저희는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101세까지 현역으로 임상에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결국 결론은 체력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수명이라는 건 또 저희가 어떻게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솔직히 저자분이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101세라는 나이보다는 저를 찾는 환자가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 6쪽에 저자분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저는 그들이 저를 살게 했고 오늘까지 오게 했다는 느낌입니다. 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저는 환자가 올 때까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은퇴를 모르는 장수 의사의 45가지 건강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차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목차에 그 45가지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원장님, 이 45가지 중에서 몇 개나 지키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이렇게 리스트가 정말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4가지 정도를 지금은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한 몇 가지 정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안 하는 거, 또 뭐 하는 거 이런 게 좀 있기는 했었고요. 저는 여기서 네 번째, 매일 낮잠을 잡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평생 낮잠을 안 잤던 사람이라 낮잠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워낙 밤잠을 잘 자서요. 원장님 어떻게 낮잠 좀 주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졸림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는 아니지만은 그럴 때 이제 눈을 잠깐이라도 감고 좀 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시각 차단을 하면은 뇌가 쉴 수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라도 좀 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 책의 21번에 당질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하고 22번에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이 두 가지 건강 습관을 보니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재원 원장님이 떠올랐거든요. 왜냐면 이재원 원장님 굉장히 당질 제한 조금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염분 제한보다는 당질 제한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에게는 당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식단에서 너무 많은 음식들이 당분이 위주로 이렇게 식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자는 책에서 염분 섭취량이 줄지 않는 이유를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 판매용 반찬과 도시락이 보급된 것을 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염분 섭취량보다는 당분 섭취량이 매우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개선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량은 줄어들거나 또는 잘 조절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염분을 조금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다들 인스턴트 식품이 맵단 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맵고 달고 짜다. 근데 저는 거의 맵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단맛 때문에 짠맛이 있나 하고 느낄 정도여서 원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27번 내용이 있는데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진짜 독자분들에게 낭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양한방 협진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환자에게 좀 더 좋은 진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잠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병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양의학은 병을 치료하고 동양의학은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즉 서양의학은 특정 병변부나 증상의 효과적인 치료와 투약을 하기에 병명이 같은 환자에게는 똑같은 치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침가뜸, 한약을 사용하는 동양의학은 병변부나 증상에 얽매이지 않고 환자의 체질을 포함해 몸 전체를 진단한 뒤 거기에 맞는 치료와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에 따라 치료와 투약법이 달라집니다. 서양의학에는 서양의학의 장점이 있고 동양의학에는 동양의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한 대목이었거든요. 네. 원장님은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도 이런 한양방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양방 협진 병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의사와 양의사의 1:1 협진이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도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의학과 양의학이 서로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것이 더 잘났네 하면서 학문의 우열을 다루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건 앞으로 한의계와 양의계가 좀 풀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한의사가 양의학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일종의 양한방 협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양방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인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고 서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적인 지식도 같이 좀 겸비를 해야 한의사로서 우리 인체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서양의학적인 지식들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1번 항목에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저는 이 유튜브 촬영이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이 원장님은 또 원래 유튜브 하고 계셨으니까 네. 어떤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저에게 있어가지고도 유튜브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또 보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도전은 제가 전공을 한 이 한방내과 분야가 환자분들의 어떤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선택지. 실제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양방내과에서 뭔가 해결책을 얻지 못하시거나 또는 또 다른 선택지를 위해서 한방내과를 찾으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한방내과 한의원을 표방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에게 있어가지고 하나의 도전이고 하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다 읽으신 총평을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원장님께 책을 보내드렸잖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건강서적을 이제 한의사분들하고 같이 읽을 기회는 없어서 우리 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이 요런 부분 좀 부족하다라던가 이런 부분을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선물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건강한 식단, 건강을 위한 습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다 좋지만은 그보다 한 인간으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 가지고 깊은 감명을 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엇보다 이 청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가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늙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열정을 잃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 청춘을 잃어버리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일깨워줬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